강훈식 비서실장이 매불쇼에 출연을 해서 몇 가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예, 특히 그 전준철 특검 추천 사태 아직도 이제 이성윤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김어준은 실드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김어준이는 실드를 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민정수석실을 공격을 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체크를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뭐 개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아니 추천은 당무 개입이지 그러면 특검 추천권은 국회에 있는데 그걸 민정수석에서 감나라 배나라라 하면은 그건 당무 개입 아닙니까? 추천을 해주면은 그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게 민정수석실이 할 일이지 민주당에서 누구를 추천할지를 민정수석실에서 검열을 하면은 그거는 당무 개입이지 국회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게 되잖아요. 그거는 헌법 위반 사항이에요. 헌법 위반 사항. 근데 거기 모자란 털레반들 20만 명 모아놓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더라고. 아니 그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야지 왜 당을 비난을 하느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미친놈이. 그러니까 3만 명씩 빠져나가지. 내일도 10,000명 빠져나가라 이놈아. 이 또만이야. 이 또만이. 양정철 또만이 김어준아. 아니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참 저는 나까지도 두껍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몇십만 명을 모아놓고 그것도 민주진보 진영에서 가장 큰 스피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은 적어도 다음 날에는 사과를 해야 돼요. 또 그게 맞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무식하니까 생긴 것부터가 일단 비주얼 자체가 무식이라고 써있잖아요. 난 배운 게 없어요. 이 얼굴에 써있잖아 김어준은. 그래서 무식하니까 생방송 중에 아무 말 대잔치 할 수 있는데 다음 날이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뭐 반론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음 날 방송에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괜히 민정수석실을 걸고 넘어간 것 같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냥 똥 싸놓고 그냥 뭉개는 거예요. 하는 짓이. 똥 싸고 그냥 뭉개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두둔하는 놈들이 있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뭐 평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뭐 김어준이 뭐 신이다, 김어준이 진리다 이러면서 이게 뭐 신천지보다 제가 볼 때는 통일교나 신천지보다 뉴스 조스공장이 더 문제야. 신천지나 통일교가 뭐 몇십만 명 모아놓고 방송하면서 매일 떠들어댑니까 미친 소리를? 근데 김어준이는 그 김어준이 신도들 모아놓고 말도 안 되는 좀 있으면은 뭐 김어준이 부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뭐 김어준이 목욕한 물을 마시면은 뭐 영생을 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 이제는 분위기가 뭐 그런 정도 분위기야. 전 이해가 안 돼. 김어준이 싼 똥만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 막 똥 팔고. 그럴 것 같다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소리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준철 그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것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매불쇼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고 또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연결된 지금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와 연동해서 함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저거는 좀 그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냐 가지고 또 막 찾아다니던데 그 제 SNS도 와가지고 누구냐? 막 이렇게 하시던데요. 좀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과했다. 네, 실제보단 과했다. 네, 대통령님이 불쾌, 뭐 대로, 경로 이런 게 없으신 분입니다. 그거를 중간에 있는 참모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크게 느껴지죠. 네, 그게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대통령께서는 뭐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봤던 경로했다, 뭐 대노했다, 뭐 불쾌했다, 뭐 이런 표현에는 어울리는 거는 제가 그리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이것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반응을 하기 이전에 청와대의 참모들이 불쾌했다. 이건 뭐 충분히 그건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것들이 관계자 이름으로 뭐 아마 전달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 민주당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뭐 불편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뭐 어떤 반응이었는데요? 너 같으면 좋겠냐? 좋진 않다. 좋지는 않지. 좀 실망스럽다. 아쉽다? 아니 뭐 어떻게 아쉽다?
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추천했을까? 의문점을 가졌다. 의문점을 가졌다. 어떻습니까? 신기경호 대단하네요. 의문점을 가졌다. 아, 그 정도가 아닐까? 네,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왜 이런 분을 했을까?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주변에 뭐 그런 정도셨지 뭐 이렇게 뭐 불쾌했다거나 뭐 이렇게 또 그렇게 감정적으로 업무를 보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네. 이게 지금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갈등한다. 요런 이야기들로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실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정도 강도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오늘 가르마를 좀 타줄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이거 난이도 높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경제가 뭐 코스피가 좋아지고 부동산이 시장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그렇습니다. 나오는 항목이긴 네. 합니다만 그렇다고 정말 체감이 좋아지고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샴페인 터트릴 때는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는 직전에 내란과 계엄의 네. 정부를 인수인계는 안 해주셨지만 물려받은 건데요. 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가 가장 절실한 거는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들과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현되고 체감되고 이제 이런 것들로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해 주시는 거가 가장 큰 축의 한 축이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물론 개혁도 되게 중요하고 네. 우리가 또 개혁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좀 한 팀으로 원활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고 있는 마음인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해 보는데요. 국민도 바라겠죠. 당연하죠.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다.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두 가지 쟁점이죠. 하나는 이제 전준철 그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반응이 진짜 경로였느냐 아니냐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뭡니까 당정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가 뭐 이 두 가지 질문인데 일단 첫 번째와 관련해서요. 뭐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은 뭐 대통령께서 경로하신 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스타일도 아니다. 그래서 경로는 좀 과장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여당에서 특검을 추천해서 올려왔는데 그게 쌍방울 변호사야. 예? 근데 그 추천인의 프로필을 이렇게 보고 나서 야, 이 어떤 개새끼가 이런 추천을 했어. 어떤 새끼야? 이 정청래 이 개새끼가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네? 뭐 이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아니 저라면 그러겠죠. 이 개자식이 이게 지금 나를 연맥이려고 이러는 거야. 어떤 새끼야 이거? 이거 추천한 새끼 누구야? 잡아와. 씨발 당장 사약을 내려. 씨발 능지처참이야. 저는 이러죠. 근데 대통령님께서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렇게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갖고 이 개새끼를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이 정내 새끼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어. 뭐 이렇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훈식 실장은 경로하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을까? 대통령께서 뭐 이런 정도 뭐 반응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경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로인 거야. 물론 뭐 윤석열 같이 뭐 정신 나간 놈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지랄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품격이 있는 대통령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쌍욕을 하겠습니까? 화를 내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뭐 청와대 그 비서관들한테 소리를 질러가지고 뭐 해결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저게 경로인 거예요. 대통령이 경로한 게 저런 거야. 아니 이거 왜 이런 사람을 추천하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는 몰라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혹은 뭐 다른 비서관들한테 아니 그 전준철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이 사람을 왜 이 사람을 추천했죠? 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 알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 다 알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런 사람 추천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하지?
이런 뉘앙스인 거잖아. 이게 경로죠. 뭐가 경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 일단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정을 한 게 대통령실 비서관들은 불쾌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비서관들이 왜 불쾌하겠어요? 대통령께서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비서관들도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비서관들이 화를 낸 거야. 이 정도면은 경로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뭐 그래야 경로가 아니야. 그거는 윤석열 같이 수준 낮은 뭐 인간이나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경로를 합니까? 그건 진짜 화가 나는 거지.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성격도 아니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하실 때 체포 동의안 가결됐다고, 야 이 가결파 새끼들, 가결 유다 새끼들, 뭐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이 가결 유다 새끼들은 다 사지를 찢어 죽여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예? 화낸 적 있어요? 당대표 시절에? 아니 본인을 감옥에 보내려고 같은 동료들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화 안 냈습니까? 화 안 내지. 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리더라면. 리더가 화를 낸다라는 거는 진짜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지. 응? 그래서 그 정도 말씀하신 거면은 저는 그건 경로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언론인들이 좀 자극적으로 뭐 워딩을 쓴 건 맞지만은 그 정도면 그게 경로라고 봐야 된다. 그런 거고, 당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님 입장은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예? 파이팅, 네, 최한욱 파이팅, 해피 설날, 예, 유서 KR님 감사합니다. 예. 당정 갈등 문제도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아니 그럼 거기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아우 저 정청래 때문에 미치겠어요. 대통령님께서 잠을 못 주무세요. 정청래가 자꾸 발목 잡고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대통령님께서 새벽 1시 2시까지 저한테 문자를 뭘 보내는지 아세요? 저 정청래를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당과 청와대가 완전히 서로 등을 돌려가지고 죽일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 좀 아까 채팅창에 보니까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럼 비서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아 정청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당대표 좀 바꿔주세요. 민주당 당원 여러분 뭐합니까? 대통령께서 잠을 못 주무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볼 때 할 만큼 얘기를 한 거예요. 저거는 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걸 그 정치인의 언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지. 만약에 거기 매부쇼 나와가지고 설 명절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우 당 때문에 아주 일이 안 돼요. 국정 운영이 안 돼. 뭐 입법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아주 미치겠어요. 무슨 조국 당하고 합당을 한다고 주접을 떨고 당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니라면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는 없잖아. 네? 당연한 거잖아요. 저렇게 얘기하는 게. 그걸 가지고 뭐 또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불만을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얘기할 얘기는 다 한 거예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 당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 분명히 언급을 한 것이고, 전준철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을 대단히 불쾌하게 만든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다 떠나서 그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 특검할 사람이 그 쌍방울 변호사들밖에 없습니까? 그 나머지 변호사들은 다 뭐 그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없어? 근데 그 많은 수천 명이, 수만 명일 거야 아마. 그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김성태 변론을 했던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특검으로 추천하는 게 그게 실수고 우연으로 보입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어쨌건 결과적으로 실수건 간에 의도적으로 했건 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 엿먹이려고 한 짓이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당연히 경로를 하지. 뭐 공적인 자리에서야 뭐 왜 이런 사람을 추천을 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사석에서는 예, 진짜 별별 말이 다 나오지 않았을까. 예?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전준철을 추천을 했다. 이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이성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예. 그 전준철 추천권도 있고
1인 1표제 중앙위 투표를 할 때 그 선거 데이터를 투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투표를 안 한 의원들에게 이성윤이 전화를 했다.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성윤은 최고위원을 당장 사퇴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지금 황당한 게 이 검찰의 이 조작수사 특별대책위에 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수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한준호 의원이 주축이 돼서 이건태 의원과 함께 이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뭐 그 결과 지금 김성태가 진술을 뒤집었죠. 진술을 뒤집어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이런 이제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준호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애를 쓰고 있는데, 자, 정청래가 이쯤 되면은 저는 자꾸 실수론 쪽으로, 무능론 쪽으로 몰고 가요, 지금. 오늘 보니까 그 장르만 여의도 여기서 그 신인규 변호사하고 노영희 변호사가 거의 뭐 주먹 다짐 수준의 말싸움을 하고 있던데, 자, 신인규 변호사는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정청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었고, 노영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수지, 무슨 왜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흔들겠느냐 이러면서 뭐 정청래를 쉴드를 치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쉴드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전준철을 추천한 이런 거 하나 정도가 터졌다. 그러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능이라고 할 수도 있어. 검증 시스템이 세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 근데 전준철 한 명이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이진년이,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였는데 그 진술 조작에 가담을 했던 서민석이, 이 사람을 청주시장으로 공천을 주려고 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 지금. 아니 그러더니 정청래가 이성윤을 그 검찰 조작 특위 위원장으로, 지금 한준호 의원이 경기지사를 출마하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데 그 위원장으로 이성윤을 지금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진짜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 이성윤이 저런 문제를 일으켰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최고위원직을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정도 사고를 쳤으면은. 그리고 지금도 이성윤이는 말로만 사과를 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준철이 유능한 변호사라고, 유능한 검사였다고, 반윤 검사였다고 유튜브 방송 나와서 대통령께서 불쾌감을 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준철을 실드를 치고 있잖아요. 그 최고위원회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이 전준철 변론을 하면 되느냐라고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성윤은 자숙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성윤을 하필 그것도 그 쌍방울 사건과 연관된 특위에 위원장으로 앉히는 거는 저는 정청래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들이받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이 오늘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 언급을 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지방선거를 나가다 보니 특위위원장에서 저를 제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뭐 순서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다만 그렇게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려면 이 일을 몇 년간 해왔던 저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님 같은 분을 위원장으로 맡기시거나 새로 임명을 한다면 제가 했던 정도 이상의 열정과
대통령님에 관련된 이 사건들을 반드시 해결해서 대통령님께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임명을 했더라면 저희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 이 김성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가 저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김성태를 무지하게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심리 상태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을 하게끔 했던 이성윤 최고위원을 저희가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싸워왔던 그 상대 측과 가깝게 여겨지는 이성윤 의원을 특위위원장을 맡긴다는 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복당을 예고하고 있는 어제 이제 무죄 판결이 났죠. 송영길 전 대표님을 차라리 위원장으로 앉히시는 게 낫다. 정치검찰들에게 직접 당해보신 그분이 계시면 그 밑에 위원님들이 워낙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잘 맞춰가지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해서 결국에는 공소 취소하게 만들고 그 정치검찰들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뭐랄까요, 뭐 징계를 내리거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사실 저희 그 외부 위원님들하고는 상의를 안 했습니다. 그 외부 위원님들 다 대북송금, 대장동, 이화영, 김용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실제 변호사들입니다. 이분들이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라고 성명을 내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분들한테 한마디도 드린 게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성명서를 내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께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 이야기가. 원래 이 특별위원회는 우리 당에 있었던 위원회가 아닙니다. 저하고 이건태 의원님과 지금 현재 있는 위원님들, 정확하게는 저하고 이건태 의원님이 같이 설계하고 만들어서 이 사건들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으로 꾸려놓은 특별위원회예요. TF에서 특별위원회로 저희가 발족을 시킨 겁니다. TF도 저희가 꾸린 거예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제가 이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대통령님의 공소를 취소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직접 친서를 다 170명 의원께 돌리고 그 중에서 87분이 함께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공소 취소, 사건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모임을 발족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일단 한준호 의원의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지금 한준호 의원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태 의원도 지금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 이성윤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하고 있는 변호인단도 이성윤이 이걸 맞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오늘 더민주혁신회의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저는 이제 뭔가 이게 그림이 여러분들 완성돼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성윤, 과거에 검찰에서 그 문바들이 이성윤이 반윤 검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냥 반윤 검사다인가 보다 하는 것이지, 솔직히 반윤과 친윤이 구분되는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자, 윤석열이 반문 검사였나요, 여러분? 윤석열이 서울지검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반문 검사였나요? 아니잖아요. 친문 검사잖아요. 그러면 그 박은정이나 이성윤이나 뭐 지금 검사 출신들, 특히 친문 검사 출신들, 이 사람들도 윤석열과 같은 다 친문 검사들 아니었어요? 한 팀 아니었냐고. 그랬다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이게 나눠진 거지. 처음에는 다 친문이었잖아. 한동훈, 윤석열, 이성윤, 박은정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뭐 친윤인지 아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예. 누구예요? 최강욱도 친윤 아니었어요? 김어준도 친윤이고 엄청 빨았잖아 최강욱이. 어? 김어준이 엄청 빨았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려고. 다 친윤이었잖아 그때는. 근데 뭐 지금은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아니라 칩시다 우리가. 그런데 어쨌건 이자들이 친명은 아닌 거예요. 그죠? 문재인 정부에서 성장을 했던 이런 인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에 스포츠가 있었다고 해요. 청와대 비서진들이 3명 이상 모이면은 이재명 대통령 까는 게 스포츠였다고 그래요. 뭐 이건 마주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한준호 의원도 언젠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준호 의원도 청와대에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도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청와대에 셋만 모이면 이재명 까는 게 일이었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죽이려고 했던 게 윤석열 정권 때 시작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 이재명 대통령을 조폭으로 몰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부선을 엮고 이런 일들이 이재명을 눌러앉히려고 했던 선거법으로 이재명을 기소해서 경기지사에서 탈락시키려고 했던 게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아니면 보수 정권 때 있었던 일이냐고요. 당시에 친문 검사들이 앞장서서 한 일들 아니에요, 이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재명 죽이기는 친윤이 아니라 친문 검사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도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더 그렇죠.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친명과 이제 친문이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민주당이 이제는 이재명이 주류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까 뭐 김어준이 하루에 3만 명씩, 하루가 아니라 3만 명씩 구독자가 빠졌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재명과 올드 문재인이 대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당권과 대권을 놓고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면 친문 쪽에서 당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려면, 대권을 잡으려면 누구를 쳐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전쟁을 하잖아. 친명과 친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양상 아니에요. 그리고 김어준도 얘기를 하대. 이게 본질이 권력투쟁이라고. 본질이 권력투쟁이라고 김어준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 터졌는데 누굴 가장 먼저 죽여야 됩니까? 수장을 죽여야 되잖아, 수장을. 사령관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장을 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친명의 수장이 누굽니까? 친명의 수장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지. 누구야? 친명인데 우리가. 친문의 수장은 누굽니까? 문재인이지. 친문이니까. 이재명의 수장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친문이 권력을 탈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흔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 다음이 김민석 총리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 하는 짓 보세요 지금.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김민석 총리를 악마화하고 딱 그 수순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응?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나 관계가 없어요 지금. 합당 문제 전혀 관계가 없잖아. 그런데 지금 털레반들이 가장 공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이재명도 탄핵해야 된다 막 이런 글들이 딴지 게시판 올라오면 보면은 막 올라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야 지들이 감히 건들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주 그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요, 정성호 장관, 봉욱 민정수석,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
이재명 대통령의 무기라고 할까요? 예, 칼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이번에도 전준철이 문제 터졌을 때 김어준이 대뜸 민정수석실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재명의 칼을 꼭 공격해. 이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응? 정성호, 봉욱, 즉 검찰과 관련된 쪽을 공격을 하잖아. 저는 이게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 전체 그림을 퍼즐을 좀 맞춰보면은 저는 목적이 보인다. 응? 이 정청래, 이 털레반들의 조털레유의 목적이 보인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김민석을 악마화해가지고 이재명 친문 진영의 뭐라 그럴까요? 예, 그 후계 구도를 무너뜨리는 거죠. 예, 친문 진영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박찬대, 그 다음에 김민석. 안 그래도 친문 진영에는 인력풀이 좀 좁은 상태 아니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죠. 오른팔 왼팔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 차기 구도에서 가장 근접한 인물들이란 얘기예요. 두 사람이. 김민석과 박찬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연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차기 구도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박찬대와 김민석과 박찬대입니다. 그래서 친명의 씨를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친명의 씨를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공격을 하고. 사실 당대표 선거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안 되겠지만 어쨌건 선거 때는 뭐 격렬해지잖아. 그래서 박찬대 의원을 비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딴지 게시판 보면은 무슨 일만 터지면 박찬대 의원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대단히 삼가하고 신중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그쪽으로 끌고 가요, 이것들이. 뭐 김민세가 어떠냐 저떠냐 하면서. 특히 유시민이 뉴스공장 나왔을 때 후단협 얘기를 슬쩍 꺼내면서 김민석 총리에게 타겟 설정을 하잖아요. 지금 SNS나 커뮤니티 가보세요. 김민석을 공격하는데 가장 활용하고 있는 무기가 뭐냐? 후단협 얘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 털레반들이 김민석 총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유시민이 오더를 준 거예요. 김민석의 약점은 후단협이니까 거기를 공격해라 라고 좌표를 유시민이 찍어준 거야. 유시민이 김민석 쪽으로 화살을 돌려준 거예요, 그때. 하도 여우같이 이제 발언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눈치를 못 챘겠지만은 뜬금없이 김민석을 끌어내가지고 좌표 찍었잖아, 유시민이. 그 뒤로 털레반들의 그 김민석 공격이 대단히 심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어쨌건 이 한 축은 이재명 친명의 후계 구도를 무너뜨리는 거 한 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친명의 수장인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친문이 다시 민주당을 먹고 대권도 먹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밖에 지금 판단이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재명의 정치적 영향력을 끊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하시더라도, 아직 뭐 젊으시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도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건 간에. 문재인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끊어놔야 된다라는 게 얘네들 생각 아닌가? 그래서 쌍방울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을 하고, 이화영 조작 진술을 했던 사람을 법률 특보로 임명을 하고, 심지어는 그 전윤철을 특검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던 이성윤을 이재명 대통령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조작수사 특위를 하기 위한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에 그 특위를 맡을 수 있는 그 특위가 원래 당에서 만든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 한준호 의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공식 직함도 아닌 거야. 그걸 굳이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준철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 그 친명 의원들이 대단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허구 많은 사람 중에 굳이 이성윤을 그걸 맡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영희 변호사가 뭐 모자른 척하고 실드를 치는데 저는 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신인규 변호사도 뭐 대단히 답답해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요.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우연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화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성윤은 지금 무슨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할 상황도 아니고 지금 빨리 사퇴를 해야 돼요. 적어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 소란을 일으켰으면은. 그리고 한준호 의원님이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복당해서 이 특위를 맡아서 일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다. 예, 이재명 대통령님과도 가까우신 분이고 또 본인도 검찰 조작 수사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특위위원장으로서 송영길 대표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없는 거죠. 뭐 본인이 선거를 지금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송영길 대표님이 좀 맡아주시면은 이재명 대통령님도 조금 더 그 부담을 내려놓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준호 의원의 의견이 대단히 합리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계파를 떠나서 합리적인 아이디어인 거야. 그렇잖아. 본인이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책임을 맡는 게 가장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송영길이 하는 게 좋은 거지. 이성윤이 왜 해요? 검사 출신이. 한 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닦아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얘네들 다 친문 검사들 아니에요. 이성윤, 박은정, 임은정 다 이거 친문 검사들이잖아. 족바 검사들이잖아. 족바 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친문 검사들을 어떻게 믿어요? 다 윤석열하고 한패였던 애들이야.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지들끼리 싸움 난 거예요. 지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그걸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복수를 해달라고 지랄을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다 친문이었잖아. 친문이었다가 친문과 친윤으로 분화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윤석열한테도 그렇게 당했는데 그 검사들 중에 이성윤이 제2의 윤석열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박은정이 제2의 윤석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자 윤석열일 수도 있잖아. 박은정이나 임은정이나 다 문재인이 키운 검사들이잖아. 그걸 어떻게 믿냐고.